네, 시장의 큰 그림 또 어떻게 완성이 되고 있는 건지요? 저희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내용들 살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막판에 미국장이 힘을 냈습니다. 부양책과 관련된 성신호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다시 기대감 저희 가져봐도 될지 희소식이었어요. 네. 네, 일단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게 이제 부양책 하나인데, 일단 부양책 같은 경우도 대선 전에 보면은 안 됐어요. 왜? 일단 민주당이 원하는 거하고 공화당이 원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나고,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해도 괜찮은데 일단 공화당에서 워낙 반대를 하다 보니까 좀 미뤄지고 이제 현 시점에서 다시 이제 부양책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 오르고 내리고 당분간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시장에서 원하는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거냐라 했을 때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쪼개져 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부양책은 아마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과 코로나로 인한 그 비용들 그런 쪽으로 먼저 그 부양책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 거는 아마 차후로 미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 부양책으로 인한 시장의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나 봐도 이제 끝난 부분이에요. 근데 내일 모레 또 이제 에이펙 참가하겠다고 하고 아직 끝까지 이제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딱 하나만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패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33억이라는 돈을 지금 지출해가지고 위스콘신 재검표를 하겠대요. 33만 원도 아니고 33억을 한다라는 건 뭔가 뭐 나름대로 그쪽 캠프에서는 반전의 카드가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미증시 보면서 지금의 미국의 위치를 좀 오래간만에 한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우 지수가 이제 거의 뭐 3만 다시 한번 턱 밑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 다우는 지금 잘 보시면은 이 3만과 29,000 여기에 박스 흐름이 나타날 텐데, 여기서 잘 보면 최근에 이제 거래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다라는 건데, 잘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RSI 보조 지표라는 게 있는데, 얘는 시장의 변곡을 나타날 때 유용하게 쓰는 보조 지표인데, 최근 한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흐름을 보면은 일단 보조 지표는 자꾸 떨어지고 있죠. 근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그럼 뭘 의미하느냐? 주가가 올라가는데 보조 지표가 떨어진다라는 건 너 지금 이 위치는 잘못돼 있어. 좀 내려와야 돼.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RSI 보조 지표가. 그러면 당분간 이 박스 흐름 속에서 얘가 이 박스를 치고 내려가게 되면, 아마 어제도 오늘도 그 11이평선 지지해주고 양봉 만들어줬는데 이걸 치고 내려가면 오히려 당분간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금 차트 흐름에서 나타나니까 이러한 부분은 좀 우리가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분간에 여기서 얘기해 주셨던 3만 고지 탈환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다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코스피가 조금 부진하고 그 틈에 또 코스닥이 비집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장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까, 이 부분도 관심이 많이 가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건 일정 부분 이어질 겁니다. 우리 막 이제 거래소 외국인 중심으로 막 살 때 오히려 코스닥은 약세를 보여줬죠. 그건 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누구 하나는 올라가는데 누가 내려가면 그거는 시장이 깨진 게 아니에요. 그냥 수급 밸런스로 인해 가지고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일단 포트 구성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담아야 될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하고 현물하고 몸하고 사면서 삼성전자를 일정 부분 올려놓고 이제 거의 살 게 다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반대로 다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오고, 코스닥이 일정 부분 다시 키 맞추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시장은 우리 시장이 죽지 않으면 일정 부분 더 올라가게 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 증시를 잘 보면서 그들 증시가 크게 급락이 안 나오면 우리 시장에선 충분히 종목별로 대응해서 먹을 게 있고요. 단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막 방송에서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장중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따라가지 마세요. 결국 그런 애들은 거기서 또 끝나고 또 조정 들어와. 그러면 오히려 지금 시장에는 오히려 안 갔던 애들 잘 보면 가고 있으니까, 내가 항상 요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내 거 보유 종목에 집중하자 이렇게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밸런스 맞추는 정도의 과정으로 봐주고 있고요. 좀 너무 급하게 장중에 따라가는 매매는 지양하자. 네, 그렇게 또 얘기해 주셨어요. 다음 저희 왕이 외교부장과 관련해서 오늘 다시 한번 모멘텀 몰이가 되고는 있는데 저희가 매번 이 이슈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짧게 상상하고 말았고 저희의 지금 가장 주된 관심사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언인데 또 중국의 의도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이슈일까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바이든의 권한이 온전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계속 이렇게 하는데 결국 바이든이 정권 잡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제는 올 거예요. 교통 정리하자고. 네,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왕위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올 것 같아요. 니네 지금 미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볼 테고 거기에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시진핑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안 온다가가 아니고 아직 뭐 코로나가 조금 다시 좀 부각되니까 조금 완화가 되면은 그때 한번 시간 잡겠다. 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안 온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케줄 한다라는 거의 뭐 의미 없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건 어차피 외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왕이 와가지고 시진핑 온다면 이들 종목이 한번 제대로 가겠죠. 그러나 네네. 그렇지 않다라면 또 여기서 끝날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서 한번 화장품 주들을 좀 봤더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보면 일단 정배열은 만들어 놓고 박스 흐름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 제가 한번 대응 방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에 가장 강했던 게 이제 이차한불이고 이차한불도 지금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크게 방향성 없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결국 이 왕이 와가지고 뭔가 좀 좋은 뉴스가 나오면 이 박스 뚫겠죠. 그러면은 이 39,450원까지 갑니다. 근데 또 뭐 좀 미적대 그러면 이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깨고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기대감이 있어. 근데 크게 보면 움직임이 없죠.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날 좀 다시 21 이평선 오면은 한번 사볼 만해요. 한번 배팅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이제 한국 화장품 이 종목은 오히려 이제 박스 상단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얘도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21 이평선에서 사가지고 한번 이 박스 돌파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왕이 외교부장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정확하게 시진핑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멘트를 해주고 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시간의 텀이 있지 않습니까? 26일에 강경화 장관과 만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게 된다면 차트 봤지만 가격에 대한 메리트 있고 연말 소비 시즌 대목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잖아요. 그 모멘텀이 소멸이 만약에 되면 그래도 못 갑니까? 아니면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연말 소비 시즌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얘네가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녹아 있는 거예요. 즉 왕위로 인해 가지고 한번 급등이 나오는 거고 그게 안 나온다라면 일정 부분 조정은 주겠지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은 정배열은 쉽게 안 죽어요. 그래서 한번 조정 주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또 매수하게 되면 연말 소비에 대한 그 기대감은 일정 부분 좀 수익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알겠어요. 시진핑 주석 오면 더 좋은 거고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그렇죠. 전략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얘기해가지고 뭐 경제 저희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정치권도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네, 특별법 발의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톡도 붙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요, 가덕도 신공항.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어차피 뭐 이게 표에 의한 거니까. 네. 그러면 이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경산독조 표를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오히려 한번 이 신공항을 거느려 버리면서 대구는 버리더라도 일단 부산, 울산을 비롯한 그쪽 표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그럼 야당 입장에서도 이것을 또 우리는 안 돼 그러면 이쪽 표를 완전히 잃어버리니까 그냥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신공항 관련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 대선에서는 또 일자리, 경제 살리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SOC 투자라는 건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가져감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 부분 일자리라든가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표 이전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내년 대선까지 보면 이쪽 섹터는 충분히 우리들이 이제 매매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표적인 대장주는 제가 보고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KCTC 같은 경우는 그 신공항 플러스 최근에 해운주들이 잘 갔죠. 네. 그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종목은 다른 종목에 비해 오히려 죽지 않고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KCTC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우리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화금속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주죠. 자, 그럼 이런 조정주는 자리에서 거래가 자꾸 줄어버리면 이런 11선에서 한번 사주고 그다음에 21 이평선 한 번 더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종목에서는 크게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시장하고 무관하게 시장이 죽더라도 이들 섹터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이제 새우글로벌, 이 새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영화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 보여줍니다. 21 이평선에서 여기 잘 지지해주게 되면 얘도 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나는 안정적인 매매를 좀 선호하신다면 원픽은 KCT시겠어요? 이게 또 모멘텀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오히려 좀 더 드라마틱하고요. 차트도, 조금 안정적인 건 새우글로벌이 새우글로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취사 선택은 네, 종목 성향에 맞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일단 순환매 장세는 유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항상 얘기하듯이 방송에서 떠버리는 그런 종목 말고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반드시 지금 자리에서 수익 가능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눈높이를 조절을 잘해서 네, 꼭대기가 아니라 올라갈 준비하는 종목 잡아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